이거 시들해 보이는데 물 주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식물이 시들해 보이는 이유에는 꼭 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물주기 방법으로 식물을 떠나보내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바른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최다 조회수를 살펴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그 안에 이제 물주기, 물 어떻게 줄까요? 이 영상이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너무 초기에 찍은 영상이라서 영상 속도를 빨리 돌리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 저의 말하는 그 속도대로 제가 말이 엄청 느리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나갔는데 많은 댓글이 말이 너무 느리다, 너무 어색하다,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쁜 척을 한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물주기 영상을 다시 찍어야지 생각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시 찍기까지. 화원에서 식물을 사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화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2, 3일에 한 번씩 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나요? 화분 흙이 말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식물을 놓는 장소에 따라서 햇빛과 바람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달리 말하면 가드너들마다 집집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화원 같은 경우에는 빛과 바람이 이 식물들 크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주는 그 주기대로 집에서도 계속 준다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식물 사망 원인 1위는 뭐다? 바로 과습입니다. 그래서 잎이 축 처진다고 바로 물부터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께서는 이 과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화분 흙이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해가지고 물을 매일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 배합도 잘하고 화분 재질도 그렇고 빛과 바람의 양을 적절하게 잘 주시니까 그런 경우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물을 주다 보면 그냥 죽이죠. 일반 가정집의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실내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 식물이 잘 자라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흙이 화분의 한 3분의 1 정도 손가락으로 몇 마디,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물을 주셔도 잘 자라요. 이 흙 표면만 살짝 말랐는데 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화분 속 흙이 많이 말랐을 때 주라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편이에요. 화분 흙이 배수가 좋게 돼 있고 또 물이 잘 마르는 토분을 쓰시고 또 빛과 바람이 적절히 잘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는 겉흙 요만큼 마르고 물을 또 주시고 해도 별 탈이 없지만 만약에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도자기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고 바람도 그렇게 잘 통하지 않고 햇빛도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면 흙을 많이 말리고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 중에서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죠. 다 다르니까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 소포라인데요. 얘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을 많이 좋아하는 애들을 보면 보통 잎이 아주 얇고 하늘하늘하고 이렇게 작고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는 애들이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렇게 잎이 도톰하고 이렇게 두툼하고
그리고 광택도 이렇게 나고 반짝반짝 빛도 나고 뭐 고무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페페로미아들 이런 애들은 겉흙이 요만큼 말랐을 때 또 물을 주시면 금방 뿌리 과습이 와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밑에 흙까지 속흙까지 싹 다 말리고 물을 주는 편입니다. 속흙까지 다 말랐는데 가드너가 물을 주지 않고 며칠을 더 굶겼다 이러면 잎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죽 처지게 되거든요. 그때 또 물을 듬뿍 주면 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팔팔하게 생기게 살아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실내 관엽식물들은 거의 이렇게 속흙까지 말리고 물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물 주는 것도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이제 이게 좀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안전하게 물을 주시려면 흙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흙 위에 마사토라든지 장식 돌들, 자갈들이 막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돌들은 모두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돌들이 위에를 다 막고 있으면 물마름이 엄청 늦어져요. 물마름이 늦어지는 거는 또 괜찮은데 이게 흙 상태 확인이 안 되니까 흙이 아예 안 말랐는데 또 물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흙 위에 있는 이 돌들을 다 치워주시고 흙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물을 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럼 흙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작은 화분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보셔도 이게 느껴져요. 물을 가득 줬을 때, 그리고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화분이 엄청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봐도 얘들은 딱히 뭐 그렇게 헷갈릴 게 없어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손으로 이렇게 살살 파보았을 때 안에 젖은 흙이 보인다. 그러면 물을 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파봤는데도 안에 흙이 말라 있다. 이러면 이제 물을 주셔도 되는데 그때도 이제 확신이 안 서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으로 이 화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살 해서 푹 찔러줘 보세요. 푹 찔러서 뺐을 때 나무 젓가락 끝에 젖은 흙이 묻어 있다. 이러면 물을 아직 안 주셔도 되는데 젖은 흙이 없이 막 이렇게 다 말라 있는 흙이다. 이러면 이제 물을 주시면 안전합니다. 대형 화분이나 이렇게 긴 화분일 경우에는 저도 나무젓가락을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어떤 식물이든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충분히 주는 게 어떤 건지 또 헷갈려 하세요. 이거는 가드너들마다 물 주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을 줄 때 이렇게 물구멍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오도록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흙 속에 유해균, 유익균, 균들이 살겠죠. 걔네들이 내뿜는 가스들이 있어요. 식물 뿌리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 유해가스들을 물을 듬뿍 줘서 이렇게 흘려보냄으로써 흙 속의 그런 불순물, 유해가스들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흙 속에 있는 거름 성분도 같이 줄줄 새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물을 주신다면 주기적으로 비료를 좀 더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은 이제 화분 받침에다가 물을 줘서 흙이 밑에서부터 물을 서서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명 관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분 정도 담가둬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도 화분 사이즈나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요. 화분이 좀 작은 경우는 뭐 10분, 20분, 그리고 아주 큰 경우에는 1시간, 2시간까지도 겉에까지 좀 촉촉해지려고 보이면 그때 이제 저는 보통 꺼내는 편인데, 장점은 흙이 전체적으로 다 촉촉하게 젖으면서 뿌리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을 양껏 먹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아래로부터 흙이 물을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이라든지 유해가스들, 이산화탄소들을 씻어내버리는 거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흙 안에 염류가 좀 쌓일 수가 있어요. 염류 집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이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물주기 방법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 화분수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화분 받침에 두고 거의 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만 주고 있는데, 만약에 뭐 더 많이 줘가지고 화분 받침에 물이 막 찼다 이런 경우에는 물 주고 나서 이제 쭉 돌아보면서 화분 받침의 물은 거의 다 비워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 줄 때 좋은 방식은 이제 물조리개로 빗물을 맞추듯이 약한 수압, 약하게 살살 흙 뿌려주면서 흙 전체를 적셔주는 게 가장 좋아요. 바가지라든지 샤워기로, 너무 강한 수압의 샤워기로 막 이렇게 주다 보면 흙이 이렇게 다져져요. 점점 다져지고 물길이 생겨요. 물길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물을 흡수 못하는 흙 덩어리들이 생기고 딱 물길로만 물이 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물을 줬는데 물이 그냥 그대로 다 빠져나오고 식물은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잎 전체를 주기적으로 좀 샤워를 해주시면 잎의 먼지도 많이 씻겨지고 병충해 예방에도 좋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더 올라가겠죠. 또 주의할 점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름철에 빛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서는 낮에는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주고 나서 푹푹 삼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이나 해가 지고 나서 주셔도 괜찮고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의 습도가 또 아주 높고 빛도 잘 없기 때문에 좀 더 소크까지 말리고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정말 따뜻하게 난방이 하루 종일 잘 되고, 그리고 낮에는 빛도 엄청 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다면 이 관엽들도 막 새잎을 내면서 한참 성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평소대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실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성장을 좀 많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휴면기예요. 그럴 때는 또 소크까지 싹 다 말리고 물을 주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성장을 멈추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도 훨씬 작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을 제일 자주 먹는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다면, 겨울이 되면 보름, 한 달까지도 물주기 텀이 길어집니다. 물 주는 타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주면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 해가 있을 때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1, 2시 사이 그 정도의 물을 주는 편입니다. 또 물의 온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을 주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게 되겠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받아 두셨다가 수온이 실온과 비슷해졌을 때 화분에 주시면 안전하겠죠. 수돗물은 얘네들한테 해로울 것 같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주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어요. 보통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네랄이 좀 많이 걸러져서, 좀 많은 것들이 걸러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 식물들한테는 일반 수돗물이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이제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쓰는 이 염소 성분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 염소 성분은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가지나 대야, 물조리개 같은데 물을 하루 이틀 받아 두시면 자연적으로 염소 성분이 많이 날아가요. 식물에게 제일 좋은 것은 빗물이라고 하거든요. 빗물 보약. 그래서 비가 올 때 좀 얘들을 비를 맞춰 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을 언제 주나요? 화분 흙이 말랐을 때 줍니다. 흙 상태를 확인하고 물 준 뒤에는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식물을 처음 기를 때는 10개 중에서 3, 4개를 죽였다, 이제는 1개를 죽일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었거든요. 나는 소질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합니다. 이렇게 금방 포기하기에는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죽였다 하는 것도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